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실전 매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달 제가 매매했던 매수 매도 타점을 보면서 그동안 매일 안내드리고 있던 핵심 종목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었는지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재 영상 녹화 기준으로 7월 16일인데요. 먼저 오늘 매매했던 종목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쿠콘입니다. 지난달과 이번 달 두 번 정도 매매가 있었는데 6월 초에 한 번 있었고 또 지난주 금요일 매수했다가 오늘 매도하면서 매매가 이루어졌던 두 번째 매매가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매매의 공통점, 모두 전고점을 돌파하던 시점 제가 종목에 진입했던 것인데요. 첫 번째 매매도 그렇고 또 두 번째 매매도 전고점을 돌파할 무렵 종목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매매 모두 공통점을 보면 20일과 120일 이평선, 현재 화면에서 주황색 선이 20일 이평선이고요. 아래에 있는 파란색 선이 120일 이평선입니다. 그래서 이평선 정배열 그리고 주가는 그 위에 있을 때의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전고점을 돌파할 무렵에는 상승의 힘이 상당히 강해야 하고요. 이런 위치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려면 주가의 여러 가지 패턴이 상승 추세에 계속 이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승 추세를 잘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단기 이평선 위에 주가가 있고 또 보시는 것처럼 5일선, 10일선, 20일선 그리고 120일 이평선이 이렇게 정배열이 만들어진 상황 속에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원샷 원킬로 한 번의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최근에 시장 흐름이 계속 좋기 때문에 이번 7월달에 있던 매매는 매수는 한 번 있었지만 매도는 두 번에 걸쳐서 분할 매도로 수익을 더 극대화했습니다. 현재 쿠콘을 비롯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나 지역화폐 관련주, 쿠콘, 웹캐시, 유라클, 코나아이 이런 종목들이 있죠. 최근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7월달 남은 기간에도 계속 관찰하면서 매매 타점을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쿠콘은 두 번의 매매가 전고점 돌파 매매를 이용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갔지만 항상 이런 식으로 전고점 돌파 매매가 성공을 하지는 않는데요. 결론적으로 수익을 챙기긴 했지만 같은 방법으로 매매했다가 조금 마음고생을 한 종목이 있는데 바로 로보티즈입니다. 차트를 볼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로보티즈도 두 번의 매매가 있었죠. 먼저 6월달에 세 차례의 분할 매수 그리고 한 번 매도, 그리고 7월달에 고점에서 한 번 이렇게 매도가 있습니다. 이 두 번의 매매에서 제가 처음으로 종목에 진입했던 시점을 한번 볼게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전고점을 돌파하던 양봉의 윗부분에서 종가에 진입을 했죠. 그런데 그 이후의 주가 흐름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다음날 십자도지를 만들더니 결국 하락을 이렇게 만들어 갔고요. 저는 20일 이평선을 지지받던 무렵 2차 매수, 그리고 전저점에서 지지받는 부분에서 3차 매수를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다행스럽게 두 번의 추가 분할 매수로 평단가가 낮아지면서 결국 마지막 한 번의 물량을 털어내고 2.5%의 약수익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 다음날 너무나 큰 상승이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약간은 억울한 마음에 다음날 갭상승을 했던 시초가 부분 종목을 진입했는데 여기에서도 제가 매수한 이후 주가가 결국 떨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매매에서는 비중을 실지 않고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결국 어제 다행스럽게 큰 상승이 나오면서 대략 7%가 넘는 수익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지만 전체적으로 매매 사이클을 본다면 1차 매매는 12일이 걸렸고요. 2차 매매는 거래일 기준으로 16일이 걸렸습니다. 저는 단기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자금의 회전율을 높이는 매매를 하는데요. 이렇게 매매 기간이 10일이 넘게 되면 제 입장에서는 자금이 묶이게 되면서 효율이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항상 손절을 할 것도 아니고 1차 매매 때처럼 추가 분할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 두 번째 매매처럼 이렇게 장기간 비중을 추가하지 않고 기다릴 것인지 이러한 상황을 구분하기가 역시 매매하면서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차트 흐름과 보조지표를 보면서 여러가지 상황을 판단해야 되겠지만 우선 손절을 할까 말까에 대한 구분은 확실히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차트에서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천천히 이렇게 원만한 각도로 떨어지고 있죠. 두 번째에도 그렇고요. 천천히 내려오다가 20선에서 조금 지지받고 반등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천천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추가 매수나 존버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하지만 하락의 속도가 조금 급격하게 떨어진다든지 이전에 있던 전고점이나 전저점, 의미 있는 지지 저항선이 무너질 경우에는 추가 분할 매수나 종목을 보유하고 버티는 대신 손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 합니다.
다행스럽게 로보티즈는 이전에 있던 지지 저항선들이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티다가 횡보를 하면서 반등을 하는 이러한 모양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나 버티기 작전으로 갔던 것인데요.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로보티즈는 돌파 매매에 적합한 종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돌파 이후에는 이렇게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돌파 매매보다는 눌림목 매매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종목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차트상 이러한 특징과 패턴을 확인했다면 여러분들은 메모를 남겨두는 것도 괜찮겠죠. 저도 여기에 메모를 하나 남겨두겠습니다. 돌파 매매보다는 눌림목 매매에 적합한 종목. 자, 이렇게 메모를 하나 남겨두고 다음번 종목에 진입할 때 제가 남겨두었던 메모를 참고하는 것도 매매할 때 나만 알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다시 한번 성공적이었던 매매를 살펴볼게요. 바로 이틀 전에 매매했던 인포바인입니다. 인포바인도 전자결제와 관련된 종목인데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마무리되고 나서 시간외에서 진입했다가 그 다음 월요일 종목을 탈출하면서 아주 단기간에 10% 넘는 수익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차트를 볼 때 전고점 돌파로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이 차트의 모양도 전고점 돌파였습니다. 일본 캔들상 차트의 흐름을 보면 전체적으로 계속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자세히 보면 음봉의 윗꼬리 부분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윗부분을 돌파했습니다. 일봉상에서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분봉 차트로 한번 볼게요. 5분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현재 단기 과열 상태로 단일가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전에 매매했던 지난 금요일과 월요일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오전 장중에 잠깐 슈팅이 나오면서 음봉의 윗꼬리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자, 이 음봉의 윗꼬리가 형성된 이후 그 다음날 금요일 날이죠. 해당의 윗꼬리가 전혀 무너지지 않고 주가가 그 위에서 파동을 만들면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상승했다가 또 지지를 받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 지난주 금요일 차트는 분봉상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그 위에서 차트의 흐름이 이어진 것인데요. 저는 이날 정규장이 마감되고 나서 시간 외에서 종목에 진입했기 때문에 현재 매수 마크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조금 더 뒤로 해보면 여기에 매도 마크가 보이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5%에 한 번, 또 10%에 한 번 분할 매도로 전체 물량을 청산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매수 포지션은 이전에 있던 전고점을 돌파하던 위치에서 매수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매도 위치는 이전에 있던 전고점을 돌파하던 위치, 여기에서 1차 매도, 그리고 조금 더 추가 상승하면서 2차 매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돌파 매매를 할 때 일봉 차트를 볼 수도 있겠지만 분봉 차트를 이용해서도 단기 트레이딩을 할 때는 보다 정밀하게 매매 타점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 다른 종목 현대바이오의 매매 전략도 보겠습니다. 차트를 볼게요. 현대바이오도 최근 두 번의 매매가 있었는데요. 먼저 7월 초에 한 번 짧은 매매가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두 번째 매매가 있었습니다. 아래에 있던 첫 번째 매매는 조금 이례적인 경우인데요. 자, 어떤 특징이 있나요? 우선 이평선 위치를 볼게요. 2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 이평선인 20일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인 120일 이평선이 현재 역배열인 상황입니다. 일반적이라면 이런 경우에서 잘 매매를 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현대바이오의 단기 이평선 3개를 보면 5일선, 11선,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이 모두 정배열인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장기 이평선 아래에 있지만 그 아래에서 단기 이평선 정배열은 조만간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전체적인 차트 흐름을 보면 20일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하던 양봉 그리고 3일 정도 잠시 조정을 받은 뒤에 결국 갭 상승을 하면서 120일 이평선을 돌파하고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럼 1차 매매가 있었던 위치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 20일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 이날 종가 무렵 종목에 진입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주가가 120일 이평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음날 목표 수익을 크게 가져가지 않고 대략 3% 부근에서 짧게 매매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3일 뒤에 결국 갭 상승을 하면서 정말 큰 상승이 나왔죠. 이날 다시 한번 완벽한 전고점 돌파, 종가 부근에서 종목에 진입했고 다음날 갭 상승을 하던 시초가 무렵 종목을 청산하면서 단기간에 괜찮은 수익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형태의 돌파 상승 매매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살펴볼 건데, 코스피에서 좀 무거운 종목도 돌파 상승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살펴볼 종목은 LG화학입니다. 시가총액이 이렇게 10조가 넘는 종목들 예전에는 단기 매매로 잘 하지 않았죠. 하지만 최근에 코스피의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처럼 무거운 종목에서도 충분히 단기 매매가 가능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는 지난주에 LG화학으로 좀 괜찮은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먼저 종목에 처음 진입했던 지난 7월 1일의 매수 타점을 보면 이전에 있던 전고점 부분이죠. 그러면서 공교롭게 12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양봉의 고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날 종가에 종목에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날 상승이 나오면서 종가 무렵 3% 수익으로 50%의 비중 절반을 매도 청산했고요. 그리고 그 이튿날도 또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저는 종가 무렵이죠. 대략 10%가 조금 넘는 구간에서 마지막 전체 물량을 청산하고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한 번의 매매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자세히 보면 전고점 돌파입니다. 바로 전날에 있던 윗꼬리 끝부분을 정확하게 돌파하면서 양봉이 만들어졌고요. 저는 종가에 진입을 하고 3거리일 뒤에 5%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전체 물량을 청산하면서 매매를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매매를 마무리하게 된 이유, 이전에 있던 지난 4월달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에 있던 전고점 부분이 강한 저항이 될 거라는 판단이었고요. 만약 이 전고점을 조금 더 시원하고 강하게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다면 분명 제가 추가 매매를 이어나갔을 텐데, 현재는 그러지 못한 상황입니다. 양봉의 윗꼬리가 전고점 부분에 걸쳐 있는데요. 여기에서 매매를 이어나가려면 적어도 이러한 양봉이 하나 만들어져야 이후에 매매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대부분의 종목 모두 최근 핵심 종목에 있었던 내용들이고요. 제가 핵심 종목으로 매일 안내드리고 나서 이렇게 매매를 진행하는 과정을 실전 매매 내역과 매수 매도 타점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종목 최근에는 돌파 매매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월달 남은 기간에도 계속 열심히 좋은 종목 발굴해서 핵심 종목으로 알려드리고 여러분 모두 같이 수익 내는 투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